자, 님들아, 올해 첫 모의고사가 3월 24일 날 실시 예정인데요. 수만휘라고 하는 입시 커뮤니티에 1월 20일에 올라온 글인데 고3 산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3들은 산모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3년 전 자료긴 하지만 이런 자료가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인 19년에도 비슷한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고3은 이래. 그리고 이제 고4라고 한다면 작수에서 통수 털려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3은 불안감에서, 고4는 복수심에서 내가 사물 교육청을 씹어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본인이 준비 안 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사물교육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하수이든가 뭐 보통 호수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삽질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수들이 하는 삽질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 나오는 내용, 우리 흔히 말하면 빈출 주제, 빈출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왜 삽질이냐고 하면은, 만약 제가 다음 주가 내신 시험이야.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쌤! 그러니까는 자주 나오는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텐데 그게 문제야.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신 성적 잘 받는 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입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모 성적 잘 받는 건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입시는 내신 아니면 수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능을 준비 중입니다. 쌤! 또 왜? 아니, 그러니까는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님이 하수고 삽질하는 중입니다. 왜요? 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1년간 치르는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 4번, 그리고 평가원 6모, 9모 2번,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그리고 이것저것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 4번하고 올해 평가원 2번이니까는 6번의 시험이 확보되고요. 게다가 기출도 풀죠. 보통 5개년은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나간 기출 평가원은 6모, 9모 수능이 있으니까는, 그렇지, 3번을 본단 말이야. 그럼 5개년이면 15회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21회분의 모의고사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나올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 보면은 거기에 뒤에 모의고사가 있거든. 작년 생륜 같은 경우 5회분의 모의고사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26개의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모의고사 문제집 한두 권 정도 푼다고 친다면 뭐 가뿐하게 30회분의 모의고사가 확보됩니다. 게다가 지나간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손댄다면 뭐 40회분, 50회분은 금방 채워지죠. 감 잡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40회분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중에서 빈출 주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은요, 거의 20번 이상, 절반 이상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거는 여러 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습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 2번, 3번 들여다보면은 이제 빡치기 시작을 하지, 그렇지? 또 틀렸네, 띠부럴.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 졸라 이 강사는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도대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주 나오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지. 네가 모의고사 보면서 습득할 텐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이 자주 나오는 지식들은 그동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련될 테니까는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자주 나오는 지식에다가 별표를 쳐가면서 그렇게 집중해 가면서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할까? 왜? 여러분이 만약 수능 한 달 남았어.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지식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수능 한두 달 남았을 때 공부법과 그래도 뭐 수능 뭐 7개월, 8개월, 9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공부법은 달라야지. 그렇지 않니? 저는 일단 산모 대비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 정리하는 건 비추입니다. 화수들이 하는 두 번째 삽질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마음이 급할 경우에 대표적인 삽질이 빨리 한 바퀴 돌리는 거 이거거든. 그래서 뭔가 빨리 짧은 개념 강의 하나 먼저 돌리고 그 다음으로 심화 넘어가고 싶어.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라. 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여드린 건데 생윤입니다. 자, 제가 생윤 강사니까 생윤에 한정해가지고 문제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비킬러 파트 정답률이 80% 정도가 되고요. 킬러 파트가 한 40%, 50% 넘어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짧게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킬러, 수능에서도 평균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이 킬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가? 그래서 기본 빨리 듣고 심화 커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봅시다. 기본 대충 하고 심화 커리 타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킬러 문제 맞아? 그렇게 풀리는 문제인데 수능장에서 정답률 50%면은 뭐 여러분 선배들은 뭐 킬러는 심화가 아니에요. 킬러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킬러인 거예요. 자, 기본기 하니까는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구평 망치고 오르비 쪽지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친구입니다.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근데 구평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지. 수능 2달 남았는데 다른 쌤 심화 강의도 이미 들은 상태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했지만 하나하나의 밀도는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는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저의 개념 강의, 저의 기본 개념 강의 40강짜리를 추천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면서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땡큐 어려우칩니다. 이 친구는 득보인 제 얘기를 편견 없이 진지하게 따져서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수능 2달 전에 이것저것 다 버리고 개념으로 돌아간 거지. 그리고 나온 결론이 방금 본 그거예요. 개념은 다 뚫렸다. 만점 나왔다. 굿. 결국 공부에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의 밀도의 단단함이에요. 그걸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쌤! 왜? 어쩌다 나온 거 하나 딸랑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 보던 이 친구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댓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댓글입니다. 개념 부족하면 개념하라고. 이 얘기에 이 친구도 납득을 했고 최대한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또 만점 나왔잖아. 이거 작수 여러분 통수 터진 작수 수험생입니다. 고3.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긴 한데 3년 동안 뭐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그렇지? 많이 하지만 하나하나의 밀도 기본기는 없어. 약해. 이것저것 다 버리고 개념 필기로 단단하게 다지니까는 점수가 나온다고. 개념 빨리 한 바퀴 돌리고 심화 넘어가봤자 기본기가 약하니까 응용을 못하고 당연히 심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조금만 바꿔도 허덕허덕 되지 않습니까? 허수들이 하는 개념 빨리 한 바퀴 돌리고 심화 넘어가는 이 접근법 버리세요. 사교육에서는 어쨌든 간에 컨텐츠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개 만들어서 풀커리 만들어가지고 소비시키는 게 뭐 돈 버는 길이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사교육의 이 자본 메커니즘, 그들의 돈 버는 메커니즘에 농락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긴 강의 하나로 듣고 버티면 어느새 심화까지 다 커버된다고. 자, 저는 생윤 강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생윤에 한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뭐 영역까지 제가 뭐 이렇게 뭐니 뭐 사교육 메커니즘 속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욕 바가지 얻어먹을 테니까는 저는 그냥 생윤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 세 번째 삽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면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풉니다. 심지어 산모 대비한다고 평가원 기출 말고 사물 교육청 문제들을 풀어. 자, 여러분 뭐 교육청이 됐던 평가원이 됐던 간에 문제 왜 풉니까? 다시 문제를 왜 풉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기출을 왜 푸는지 어떻게 푸는지 자세히 설명했으니 일단 꼭 보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출 푸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더 정확히 하자면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해서 그 모르는 약점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또는 아는 그것은 뭡니까? 교과 지시, 기본 개념.
그런데 님이 지금 지식이 없어. 개념이 약해. 그러면 문제 왜 푸는 거야 도대체? 아, 역시 만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야, 굳이 뭐 내가 만점 아닌 걸 굳이 문제 풀면서 왜 확인을 하려고 해? 그것도 시간 들여가지고. 자, 여러분이 생년노벤 상태에서 기출 3개를 풀었다 칩시다. 그리고 각각 30점, 37점, 2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님 실력입니까? 알 수 없죠. 왜? 노베니까. 자,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교육청 제발 준비하지 말고, 응? 못 봐도 돼. 괜찮아, 얘들아. 긴 호흡에 기본기 탄탄한 개념 강의 하나 붙잡고 수능 준비하세요. 다들 제대로 준비하면서 우리 수능 한번 열공실공 대박 나봅시다.